근데 이학재 사장님은 일단 제가 양쪽에 다 물어봤어요. 국토위 천준호원실 통해서 자료 받았고 오늘 30분 동안 이학재 의원과 통화도 했습니다. 네, 양쪽의 공방전 제가 깍 빼서 정리해드릴게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잘못은 이학재 사장이 잘못했다. 근데 이제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입찰권 가지고 물어봐요. 진행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물어봤으면 어쨌든 배석자를 데리고 오든 자료를 가지고 오든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도 배석자 데려왔어요. 자료를 막지도 않았고 배석자를 막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학재 사장이 100번 양보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준비를 해왔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언론사도 편집국장이 정치부, 사회부, 법조 있는데 다 알고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거 야마는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썼어? 물어보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편집국장이 나 취재기자 엿먹여야지. 너 이거 알아 몰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부처 수장은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편집국장 입장에서는 국영수사가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수학 담당은 수학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이학재 사장이 이걸 빠져나가려면 내년 4월에 본 입찰 예정이고 현재는 말씀하신 전망이나 수요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어야 돼. 인천광 내에서 내부 당사자가 종이를 줬는데 이학재 사장이 안 읽었는지 아니면 밑에서 아예 안 올려서 못 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하다못해 저 종이라도 들고 왔어야죠. 근데 종이도 안 들고 오고 배석자도 없어. 해외 진출 사업 같은 경우엔 대통령은 주요 관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이학재 사장님은 일단 하마평에 오르는 거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어디에다 네. 끼는 거는 다 본인의 경쟁력을 그렇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정말 대통령 질문에 그날 제대로 답변을 잘 못했잖아요. 약간 뭐지? 배려해 준 거지. 네. 대통령님 그것도 모릅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이걸 사실 배려해 준 자신이 거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공항공사는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고 밀수나 이런 부분들은 관세청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나오면 우리가 우연찮게 발견하면 토스를 하지만 책임은 관세청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제가 관세청에 물어보니까 공항공사가 하는 거라는데요. 대통령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건 관세청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통령을 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배려해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관세청이 그렇게 얘기해서 난 물어본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달러가 항공에 위험을 주는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관세청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다시 법에 돼 있어 그렇게. 관세청 법에 그렇게. 그래요. 관세청이 하는 게 맞는데 일단 공항공사에서 이제 소지품 검사를 그 전수 공항공사는 전수를 하고 사실은 이제 밀수 관세청은 좀 밀수나 이 탈세를 하는 놈들만 찝어서 하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공항공사는 당연히 비행기 타는 애들은 소지품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다 나오면 넘겨라. 그렇죠. 그냥 요 정도 취지예요. 근데 그 관세청에서 이거는 뭐 MOU에 따라서 공항공사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몰라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학재 사장이 명확히 알았으면 사실 이렇게 설명했으면 그렇죠. 그래요 하고 넘어갈 텐데 어리버리하니까 요거 봐라 하고 이제 반응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학재 사장이 아마 그날 영상 막 보면서 에이씨 그냥 좀 더 잘할 걸.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이불킥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뭐 이미 나온 내용들은 하도 많으니까 제가 이거 양쪽에 다 물어봤어요. 인천공항공사 쪽에 이제 국토위 통해서 천준호원실 통해서 자료 받았고 오늘 30분 동안 이학재 의원과 통화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예. 해주십시오. 네, 양쪽의 공방전 제가 딱 빼서 정리해드릴게요. 누가 듣겠습니다. 잘못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체로 봤을 때 저는 잘못은 이학재 사장이 잘못했다. 아 그래요? 네, 질문은 두 개였어요. 섹터는 하나는 외압 밀반출 문제, 네.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후르가다 공항 얘기했거든요.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예. 근데 사실 지금 사람들이 두 번째 건 좀 까먹고 있어요. 그냥 1번은 그게 문제지 사실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짚어보자 이거죠. 저는 아까 말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외압 밀반출 가지고는 예를 들면 공방전을 했는데 그 물어보는 사람은 물론 잘 알면 좋겠지만 말씀대로 모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전부처의 내용 뭐 GMO 몇 프로냐 이거 알고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알고 물어보면 그건 골탕 먹이기지. 그렇죠. 너 이것도 몰라? 맞아. 네,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현장에서 툭 물어보고 자신의 있는 그 지식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우리 신문사에 예를 들면 언론사도 편집국장이 정치부, 사회부, 법조 있는데 다 알고 물어보는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거 야마는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취재할 때 키포인트 이 사람 왜 취재 안 했어? 물어보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편집국장이 개갈은 알아도 그거를 나 취재기자 엿먹여야지. 너 이거 알아 몰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전 부처는 어쨌든 부처 수장은 자기는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국장 입장에서는 국영수사가 다 해야 되는데 아니 수학 담당은 수학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으로 봤을 때 그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디폴트 값이에요. 저는 이제 그 전제하에 시작하면 맞습니다. 예, 아까 외압 밀반출 얘기는 관세청 관할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결론적으로는 뭐 MOU 부분은 뭐 위탁 관계 그건 다른 거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일단은 저는 노내로 하고 네.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 대통령이 후루가다를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오늘 좀 파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끝나고 나서 하도 말이 많길래 그 이집트 후루가다 공항 가지고 입찰권 가지고 물어봐요. 진행이 어떻게 되냐. 이게 물어보는데 이학재 사장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답을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더 쪼읍니다. 거기서. 아니 협의 중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지 않냐. 협의 중이라고. 협의 중이라고 여기 종이에 지금 있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 협의 중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겠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거기서 사실 이학재 사장이 제가 봤을 때는 한 텀 더 갔어야 돼요. 왜냐? 이거는 본인 관할 맞거든. 그렇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맞지. 예. 그리고 물어봤으면 어쨌든 배석자를 데리고 오든 자료를 가지고 오든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배석자 데려왔어요. 배석자 빼고 꼭 네가 말해 이랬으면 골탕 먹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대통령은 이게 오픈북 시험이었거든 나름. 배석자가 있어도 되고 자료가 있어도 돼요. 자료를 막지도 않았고 배석자를 막지도 않았어. 그러면 이학재 사장이 100번 양보해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준비를 해왔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 그럼 맞죠. 근데 쫄래쫄래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빈손으로 왔으면 본인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이 빈손으로 안 놓고 본인이 사실 대답을 못한 거예요. 깨진 거지. 그 협의 중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억울하다고 썼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천준호 의원실에서 받았는데 보시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게 제가 국토위 천준호 의원실에서 자료를 가져와 저희 인천공항에서 보내준 거예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보내줬습니다. 월요일 날. 그러니까 그건 금요일 날 있었죠. 자, 저 페이지상 4페이지 보시죠. 자, 이 의원실 제가 직접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저 두 번째 줄. 저 보이세요? 네. 네. 아, 스톱. 여기서.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보이시죠? 저게 이집트 정부는 후르가다, 샤멜 셰이크 등 11개 민간공항, 괄호치고 카이로 미포함이라 돼 있어요. 이걸 순차적으로 PPP 이게 민간 사업이거든요. 발주 추진 중. 보이시죠? 근데 이학재 사장이 저때 뭐라 했냐면 물어보니까 카이로 공항은 지금 지난번에 이집트 순방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저 가로치고 미포함을 써 있잖아요. 네. 카이로는 PPP 사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짜증을 냅니다. 아니 카이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써 있잖아요. 미포함이라고. PPP라 물어보면 나머지 민간공항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학재 사장이 말이 기니까 이제 약간 시간 끌기에 돌입한 거 아니냐는 이런 약간 이미지를 준 거죠.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저게 이제 샤멜 셰이크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찍어서 말을 해줘요.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럼 세부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니까 두 번째 보세요. 후르가다 공항이 어디냐면 이집트 그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홍해 연안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중동하고 유럽 부자들이 이집트 놀러 올 때 많이 오는데 왜냐면 여기가 휴양지거든요. 휴양지라서 공항이 바로 바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을 참여 검토 중. 그러면 26년 4월, 내년 4월에 본 입찰 예정이에요. 저때 이제 입찰 공고가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이 뭐냐. 이학재 사장이 이걸 빠져나가려면 내년 4월에 본 입찰 예정이고 현재는 말씀하신 전망이나 수요 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종이는 인천공항에서 의원실로 준 거예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 문장을 월요일 날 만들었겠냐고. 금요일 날 업무 보고 있었잖아요. 저거 다 있는 내용이에요. 공부를 안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간의 사정은 모르겠어요. 인천공항 내에서 내부 당사자가 종이를 줬는데 이학재 사장이 안 읽었는지 아니면 밑에서 아예 안 올려서 못 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건 제가 좀 야박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할 바는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바는 아니야. 이학재 사장하고 그 공항공사가 알아서 할 부분이지. 공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저것까지 지시를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농림부 기재부 다 그렇게 해요. 뭐 누구한테 보고받아라. 자기 조직에 자기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저 종이라도 들고 왔어야죠. 그죠?
근데 총이도 안 들고 오고 배석자도 없어. 저도 저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 현안 네. 파악이 조금 덜 된 거 아니냐. 저거는 근데 저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예. 무르가다 공항의 규모, 그러니까 인천공항의 전체 크기, 매출 이런 걸 봤을 때 해외 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 만약 퍼센트는? 중점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학재 사장이 꿰고 있었어야 되고 중점 사업이 그 정도는 아니라면 인천공항이 꽤 커요. 네. 세계에서 뭐 네. 화물 같은 건 1위고 어쨌든 저 허브 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그렇죠.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점 사업이 아니라면 사장이 저건 모를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배석자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다른 부서 이제 이미 콩국장, 농식품부 콩국장인 분은 이제 콩에 다 꿰뚫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분은 본인이 손 들고 얘기했어요. 네. 이건 내가 설명하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거고.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렇죠.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담당 국장이고 또 그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한 건데 사장에게 만약에 저걸 쭉 물어봤다, 저는 어느 정도 쫙쫙 꿰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배석자가 있어서 근데 생방송이 아니라면 배석자가 설명하고 이럴 수가 있지만 생중계 되면 그러기도 애매하니까. 아니 배석자가 그러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생방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네. 그래서 만약에 저기 역점 사업이면은 저는 미리 질문을 주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 답변을 준비해 오시라. 라고 맞았다. 저걸 사실은 국회에서 뭐 국감이나 청문회 할 때 각 공공기관장이랄지 이런 분들 나오지만은 다 꿰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장관들도 다 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배석자들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봐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해외 진출 사업 같은 경우엔 대통령은 주요 관심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아니, 저는 그래서 두 분 다 말씀 맞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업무 보고라는 게 연초에 대통령이 부르잖아요. 우리 군대 가보면 알잖아요. 연초에 초도순 지원자면 난리 납니다. 6개월 전부터 마당 쓸고 나무 자르고 원스타 오는데도 난리 나요. 근데 공무원들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하겠다면 그 조직이 이거 미리 예고해주고 부르거든요. 최소 한 달 전에 업무 보고 한다. 얘기해줘요.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간의 사정이면 자기 사정입니다. 자신 없으면 뭐 백과사전을 들고 오든 그걸 책을 빼고 오란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수치는 모를 수가 있어요. 수치. 수치는 어떻게 다 꿰고 있어. 기관장이 부처에 그쵸. 장관이. 근데 저런 역점 중점 사업 특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은 항상 우리가 MOU 뭐 했다 얼마 했다 외저 유치 얼마 했다 막 이런 관심 사항이잖아요. 네. 공항공사는 해외에 여러 가지 뭐 공항 건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자랑을 했잖아. 그죠. 그럼 저 부분만큼은 좀 자랑스럽게 공부도 좀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저는 조금 이학재원 이제 제가 사장님 통화해봤거든요. 의원 때 좀 알아가지고 바른미래당 계실 때도. 네. 그래서 이제 통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막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후루가다는 좀 제가 솔직히 좀 아닌 것 같다고 사장님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자기가 못할 말이 있는데 저간의 사정인데 나 다른 말 못하겠다 이제 하시고 끝냈는데 제가 뭐 그것까지 또 밑바닥 파고 들어 지하 4층 가긴 좀 그래서 근데 아무튼 뭐 본인 말은 저거를 본인은 저희까지 이제 설명하는 게 그거였고 26년 그 4월 그러면 본입찰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입찰 공고가 내년 4월이다 예. 이렇게만 알았어도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깨고 있네. 했을 거예요. 근데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아니 입찰 공고가 내년 4월이라며요. 저거 다 날짜 나온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알았어 이제 넘어가 이제. 그만할까요? 그만해 이제. 네. 저는 근데 왜냐면 이학재원 일면식도 없지만 왜냐면 대통령이 세세한 것까지 다 챙기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약간의 앞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저는 저런 생방송의 형태로 하는 업무 보고 괜찮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다 공개되고 뭔가 말씀하신 대로 공직사회가 좀 더 긴장을 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의겸 총장이 했던 말들 그런 거 이제 큰 그림에서 전 맞다고 봐요. 저 이미 매립도 안 돼 있다. 저도 고향이 전북이지만 매립이 다 된 줄 알았어요. 안 됐구나. 안 됐어요. 40%가 안 됐대요. 그 이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민자유치하겠다. 근데 새만금청에서는 늘 뭘 해서 청사진들만 막 내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큰 주제니까 대통령이 그냥 물어도 되고 알 수 있는 거죠. 매립이 이제 안 됐다는데 그럼 새만금청장이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매립이 어느 정도인지. 그쵸. 그러면 앞으로의 큰 그림의 계획은 어떤 건지 저는 그런 질문들은 맞다고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대통령이 다 할 필요까지 저는 없다고 봐요. 그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GM 콩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대통령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담당자는 이게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고 뭐 해서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좋은 의견이 있어도 그래도 그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방송에서 대통령이 물으면 일단 긍정 답변. 그러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더 꼬입니다. 그렇죠. 더 꼬여버려요. 그걸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 보고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네가 이 업무만 장악하고 있다면 난 인정하겠다. 그렇죠. 전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에서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사람이 되게 적어요. 아 맞아요. 이게 실제로 회사에서도 보면 일 잘하고 이런 분들도 방송 기자들도 카메라 처음 들어갈 때는 카메라 들이대면 그때 버벅거리는 사람 많은데 네. 공무원들이 또는 공공기관 또는 정치인들이 갑자기 생중계되는 대통령 업무 보고 대통령이 또 경기지사가 질문하는 거랑 대통령이 질문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다르죠. 그러면 거기서 본인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할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 해라라고 하지만 실제 긴장도 되고 못할 사람 많으니까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은 전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총평 보시면 약간 망시주기 내지는 생방송의 어떤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돌발적인 그걸 기화로 상대를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공경에 빠뜨리는 그게 있거든요. 약간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또 토론의 달인 아닙니까? 이제 이런 평가도 있고. 또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기강 이 사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긴장감 불어넣는 거. 네. 왜냐하면 또 혜택한 것도 맞거든요. 사실은 어느 정도 부분은 우리는 모르지만 예. 국민들이 보고 뭐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 봐라 연봉 막 3, 4억씩 받으면서 이러고 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원래 국감에서 다뤄야 되는데 국감이 인력이나 시간상으로 이 인천공항 문제도 국감에서 못 다루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후르가다공 문제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넘어간 부분. 그럼 총체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을 딱 건드리면 나머지 조직이 화들짝 하거든요. 저희도 뭐 정치부 딱 건드리면 나머지 부서 다음에 국장이 우리 깨나?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순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잘하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이야 맨날 막 술 먹고 그냥 화만 냈잖아요. 이렇게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논의하는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지난 정권 시절엔. 그래서 공직기관을 잡는 차원에서는 전 잘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험 요인도 있어요. 생으로 요인, 중계를 하다 보니까 또 말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 뭐 그냥 순간적으로 뭐 저기 환단고기 같은 거 그거는 뭐 어떻게 변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게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한단거기는 좀 그렇다. 어떤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잘못 판단해서 막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막 지시하고 이러면은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만기칠람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것이 과연 맞을까? 총리는 왜 있어요? 각 부처 장관은 왜 있냐고요? 대통령이 저렇게 세세하게 알고 지시하면은 다 이제 거기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업무 보고를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이런 건 좋아요. 좋은데 대통령은 좀 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본원적인 문제들 이런 데를 좀 들어가야 된다. 대통령 행정부 수반이 개입해야 될 큰 문제들. 그렇죠. 큰 문제. 예를 들어 새만금 같은 게 딱 저는 그렇다고 봐요. 좋은 예라고 봅니다. 자 계속 나오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계획만 해놓고 근데 민자 유치는 안 되고. 자 그럼 뭐가 솔루션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김의겸 청장도 이거 내가 허투루 전임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솔루션을 찾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외환인 반출이다. 저는 예를 들어서 채께다 달러 이거 하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00인데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럼 환율이 올라갔으면 이거 줄여도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10,000면은 그렇죠. 1,200원 때는 1,200만 원인데 지금 1,500만 원이에요. 한 9,000달러에서 찔러. 그러면 이게 줄이는 게 맞아요? 네.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뭐 연수나 저도 연수 아니에요. 연수나 유학 가는 분들 보면 $10,000 딱 세웠고 딱 아니 지갑에 한 $500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히 환율이 오르는 게 사람들이 책값이 끼어서 달러 가지고 나가서 환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습적으로 아주 나쁘게 하는 분들만 잡아내면 되는 거지. 차라리 마약을 가지고 했다 접근했다 이 질문이 그럼 훨씬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공항공사에서는 전수 검사를 하는데 혹시 거기서 마약도 잘 볼 수 있는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 네, 뜯어졌네요. 괜찮습니다. 계속 하시죠. 제 말에 분노하는 거 아니죠? 그럼 훨씬 유용하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 굳이 외압 일반출로 해서 그렇게 갈 게 있는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거는- 되치기 당하잖아요. 어? 대북 뭐 그렇죠. 쌍방울. 네. 그런 짱방울 때 뭐 자기네들이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괜히 네.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 달러, 12,000달러면 그 문제냐? 제가 볼 때 꼭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쌍방울도 수십 명이 가서 직원이 나눠 가서 돈을 가지고 갔어요. 너무 금액이 확 튀면은 걸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학재 사장이 반박을 하니까 지금 대통령도 또 오늘 반박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작은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되거든요. 차라리 그거를 어떻게 하면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어온 애들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이걸 냈다면 훨씬 생산적인 논의가 되겠죠. 저 몇 번 얘기하는데 네. 국정 운영은 망원경 보고 해야 된다니까요. 넓고 멀리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게 마치 현미경처럼 실무자 아니잖아요. 현미경처럼 막 그냥 세세한 거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윤석열은 뭘 보고? 윤석열은 술만 먹었죠. 뭐 아무것도 안 저는 봤어요. 별 보고 한 거예요.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보고 김건희만 했죠. 보고. 거의 눈뜬 장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